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들어간 건 뭔가 하면은 그냥 지금 100억 주고 산 게 나중에 150억 될 거야.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폭탄 논리가 계속되는 것 같고.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. 이 부동산은 항상 팔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이게 갑자기 무속 얘기를 해서 그냥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. 꼬마 빌딩에 관련돼서 아파트 값이 하도 오르고 그러니까 빌딩을 사겠다 이러면서 중저가형 빌딩에 대해서 관심이 좀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? 일단 뭐 수요 측면에서 꼬마 빌딩이 이렇게 잘 된 거는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요. 한 4, 5년 전만 하더라도 꼬마 빌딩 정점 찍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첫 번째 수요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돈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가. 업계에서는 한 4년 전, 5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고점 아니냐 너무 올랐거든요. 한 3배씩 올랐습니다. 꼬마 빌딩이라는 게 이제 한 50억에서 150억짜리를 얘기하는데 한 50억짜리가 한 100억, 150억 된 거예요. 한 3년, 4년, 5년 요 사이에. 특히 이제 강남에 있는 것들. 그래서 야 고점이구나. 근데 코로나 이후에 더 올랐습니다. 이게 돈 풀리니까. 돈 풀렸다는 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. 규제. 정부 규제가 있는데 이제 서울에 좀 비싼 것들이 한 30억에서 50억 합니다. 주택이. 근데 우리 부동산은 15억 이상은 대출이 0원이죠. 네, 안 나와요. 예를 들어 주택 30억짜리 살려면은 자기 돈 30억 있어야 됩니다. 근데 그 돈으로 100억짜리 꼬마 빌딩 살 수 있는 거예요. 70%, 80% 대출이 나오니까 그런 수요가 또 나중에 들러붙은 것들이죠. 여러분들 이제 캡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. 자본 환원율에서 100억 주고 사는데 1년에 나한테 현찰이 5억 들어와 수익이. 그럼 캡 레이트 5%라고 합니다. 그걸 가지고 모든 투자할 때 기준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 수익률로 볼 수도 있겠죠. 근데 수익률이 높은 게 좋을까요? 낮은 게 좋을까요? 그래도 높은 게 좋지 않을까요? 아주 복잡합니다. 그 해석이. 예를 들어서 코엑스 상가 그거는 캡넷이 2% 안 될 겁니다. 진짜요? 안정적 자산이니까. 그 대신 저기 망해가는 상가 그건 한 7% 될 수도 있어요. 그게 싸다는 거죠.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캡넷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. 자기 산 가치분의 수익 계산이니까 이게 워낙 커지니까. 근데 2% 미만으로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. 세계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3에서 한 5% 많으면 7%까지 가거든요. 이건 말도 안 되는 시장이다. 사놓고 수익률이 1.7%. 대출 빌린 돈이 한 5%, 7%일 텐데.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들어간 건 뭔가 하면은 그냥 지금 100억 주고 산 게 나중에 150억 될 거야.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폭탄 논리가 계속되는 것 같고. 근데 이건 한번 충격을 받아야 될 거예요. 충격이라는 게 그런 조정이 있어야지 계속 가는 거예요. 강남 근처에 저 빌딩들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. 지금도.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 거겠죠? 아니 전반적으로 돈 풀어줘요.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몇몇 지역들 강남, 여의도, 도심 이렇게 세 군데를 보통 오피스 마켓으로 보는데 그 지역은 새로 지을 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지역들 가치가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.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런 상태가 길게 가지 못합니다.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수익률을 목표로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상업용 시설이라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뭐 상가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물류라든가 이런 공장도 있고 병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칩니다.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익률 개념으로 질 거네요. 개인이 사가지고 20년 있다가 3배 남겼다. 이게 아니고 매년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률이 몇 프로일까? 연금이라든가 보험회사 이런 데서 사가지고 고객한테는 3% 보장해주고 했는데 난 여기서 5%를 빼서 이렇게 그런 식이에요. 그 수익이 안 맞으면 못 사는 거예요. 그 친구들은 10년 지나서 따따블이 된다.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. 10년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그래서 그런 시장들은 또 충격기 왔을 때 세게 받습니다. 빠질 때는 순서가 확실합니다. 제일 먼저 빠지는 게 뭐부터 빠질까요? 제일 나중에 오른 자산부터 빠지는 그 오르는 거는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해요. 상가가 제일 먼저 충격받습니다. 상가, 그 다음에 오피스 다음에 오피스텔, 그 다음에 주택이 맨 마지막에 충격받아요. 상가는 일단 비니까 비었을 때 상가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은 단기간 폭락이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. 저번에 말씀드릴 때 IMF 때는 1,000억짜리가 300억에 팔린 적이 있다 했죠. 상업용 건물은 그만큼 큽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상당수가 자기 건물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은행이 갖고 있거든요. 은행에서는 바로 경매 처분해버립니다. 가격이 한 20-30%는 쉽게 떨어지죠. 그리고 또 거기에 20-30% 한번 유찰되면은 상가 수요는 바람을 세게 타거든요. 그래서 꼬마 빌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배팅해서 지금 100억짜리가 120억 되면 털고 나온다. 그런 개념으로 하신다. 이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캡네트 수익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좀 아주 안 좋다. 지금 너무 자산 버블이 크잖아요. 버블이 크면은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뭘부터 파느냐를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꼬마 빌딩이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이렇게 보실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새로 지은 데입니다. 신축이요? 예, 새로 지은 데 들어가서 저는 돈 버는 사람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. 분양 받은 거는 예를 들어서 10억 분양 받으면은 나중에 한
5억 미만으로 파는 경우가 많아요. 자기가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 그 분양받은 상가가 어떤 업종의 일을 할 것이고 그 업종의 수익률이 얼마다 이걸 계산하고 들어가야 돼요. 중개업소라든가 이런 데 좀 많이 다니시면서 듣고 본인이 무조건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. 특히 꼬마 빌딩은요. 월화수목금이 다르고요. 토일은 당연히 다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2번 이상 평일날 아침, 점심, 저녁 그 다음에 휴일날 아침, 점심, 저녁 비 오는 날, 눈 오는 날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다니느냐 주로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 그런 것들을 자기가 체크 안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. 근데 다행히 그런 것 좀 알려주는 웹사이트 같은 게 중소기업 뭐 진흥공단인가 뭐 이런 데서 알려주는 게 있어요. 그 유동계획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실 수는 있고 그리고 그거 보실 때 참고로 저 같은 사람 지나가는 건 카운트하지 마세요. 인생에서 가장 소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. 저희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2022년 부동산 전망이나 경제 상황 아니면 대선이나 선거 전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서 부동산 구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네, 교수님 다음에 또 꼭 나와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SNS에 많이 퍼뜨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헬로 이렇게 한 거죠. 네.